네, 오늘도 잡소리를 녹음해 보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는 해외에 대한 해외를 아니더라도 여행보다는 뭔가 어느 나라나 이런 지역에 가서 약간 장기 거주를 하는 거를 좀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 혹은 이제 좀 꿈꿨죠. 그러니까 여행을 보통 꿈꾸는 경우가 있고, 저는 약간 장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를 예전부터 좀 꿈꿔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꿈이 좀 되게 신기하게 이루어진 게 이제 서울살이를 포기하고 도망쳐서 택한 이제 워킹 홀리데이, 호주에서 이제 퍼스라는 공간에서 한 2년을 살았죠. 뭐 한 그중에 한 6개월은 이제 온슬로우라는 굉장히 촌구석에서 설거지를 했고, 어쨌든 거기도 서호주니까 뭐 서호주에서 계속 살았죠. 서호주에서 2년간 살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동방농비로 호주에 내던져진 존재로 살았던 그 시절이 위로가 돼요.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워홀 2년간 남은 건 정말 추억뿐입니다. 그때 벌었던 돈도 더 저에게 없고요. 그때 배웠던 소통으로 이제 살아왔던 생존 영어도 뭐 사실상 더 이상 효용성은 없죠. 왜냐면 생존 영어는 한국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에게 추천할 수 없는 경험인데, 저한테는 두고두고 삶의 위로가 되는 그 2년의 값진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플러스 한 8개월 캐나다 생활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호주에서 나름 성공적인 생활 덕분에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까지 튼튼한 기반이 됐죠. 뭐 영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뭐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준비가 다 잘 됐지만 실패로 돌아가서 아쉽기는 해도, 나름 호주에서 보낸 기간, 그리고 캐나다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보낸 기간까지 다 하면 저는 그냥 기분 좋은 경험이었어요. 뭐 사람들은 그렇게 뭐 소위 병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문제로 인한 실패였기 때문에 뭐 캐나다에서 추억도 소중하죠. 위로가 되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제 예전에 제가 학교 생활을 대학 생활 때 제가 좋아하던 선생님께서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따고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그때 이제 독일에서 살았던 시절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제가 독일에 대해서 약간 동경하는 그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사셨을 때 어땠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이 정말 좋았던 게, 독일에서 가끔 그때 삶이 지금 자기한테 이제 어떤 삶의 위로가 되어준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독일 좋지, 독일 굉장히 좋은 나라야, 뭐 이런 공부도 도움되고 박사학위 그 학교 좋았어, 이런 대답보다 훨씬 제 삶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대답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감동까지는 아닌데 되게 좋은 답변인 정도였다 했는데, 제가 이제 호주나 캐나다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진짜 울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삶의 위로가 된다는 표현이 뭔가 설명하고 형용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어떤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이 잊혀져 가곤 있어도 문득문득 기억이 나고, 내 삶에서 어떤 연관을 지을 때마다 그때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위로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그런 대답을 먼저 던져주셨는지 좀 이해도 되고 공감이 지금에 와서야 더 많이 되더라고요. 뭐 그 이제 선생님과 독일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뭐 어떤 일을 하면서 박사 준비를 했고, 또 음식이나 그 독일인들과의 대화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이제 친해지고 술자리도 하면서 많이 듣게 되었죠. 그때 이제 독일 이야기를 들을 때가 또 많이 즐거웠죠.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동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독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독일어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제 독일을 동경하다 보니까 더 즐겁게 아무래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독일 생활에 대한 그 디테일이 더 흥미진진했는데, 지금은 그 독일에서의 생활이, 경험이 삶의 위로가 된다, 지금의 삶의 위로가 된다는 그 첫 번째 대답, 그 대답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 이제는 그 어떤 디테일보다도 삶의 위로가 된다는 그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명쾌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해외 생활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위로가 되는지 그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서 무슨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외국인 노동자처럼 일만 하고, 뭐 캐나다에서는 한인들이랑 술만 마시고 이렇게 지내긴 했어요. 뭐 그렇다고 완전히 그 뭐 거기서는 이제 나름 뭐 운동 평생 퇴물 다이어터지만 다이어트도 그냥 하면서 뭐 좋은 거를 먹었나, 뭐 그랬나. 아무튼 뭐 음식도 뭐 맛있게 먹고, 뭐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뭐 이런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한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무슨 학위를 땄다거나 무슨 전문적인 영어 교육을 받았다거나 자격증을 딴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객관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해외에서 산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내 던져진 존재 같은 느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철저히 준비해서 오고도,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거의 뭐 한 일주일 생활비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이제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 해외 생활인데, 거기서 어떻게든 적응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뭐 어쨌든 생존이란 표현도 뭐 우습긴 하지만 나름 어쨌든 그 나라에 적응하면서 또 친구도 만나고, 그런 관계 맺음 통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좋은 감동으로 남고, 또 안 좋은 추억도 또 학습으로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죠. 지금은 이제 고향에서 그냥 편하게 한국어로, 뭐 벌이는 뭐 당연히 시원치 않더라도 뭐 불편한 점 없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직장 동료들이랑 이제 농담 주고 받는 게 훨씬 편하죠. 모국어니까 훨씬 편하고 좋고, 이 현재 안정된 삶에서 왜 다시 나는 그 내 던져진 존재가 되고 싶어질까? 왜 나는 그 호주에서 도망노비처럼 살았던 그때 왜 심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뭘까라는 그냥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마치 내가 해외 생활에서 삶의 위로를 받는다는 그것도 의문사항이고, 또다시 이제 그 아무런 뭐 소득도 없는 그 해외 생활을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왜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나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추노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해외 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전의 감동이 또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때의 감동처럼 그때와는 다르죠, 상황이. 네. 왜냐면 이제 해외 생활이 어떤지 대충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딱 뭐랄까, 제가 호주나 캐나다에서 딱 즐거웠던 이유는 비자에 대한 걱정이 안 드는 시기에 살다가 돌아와 버렸어요.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래서 비자에 대한 문제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해외 생활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딸 때까지는. 영주권을 따고 나서도 다른 문제가 또 생기니까, 영주권 따고 나선 또 영주권자부터가 또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선전인 거죠, 영주권까지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나라가 이제 비자가 좀 잘 나올 건지, 뭐 관광 비자든
뭐 어쨌든 영주권은 나오는 건 거의 지금 나이에는 불가능하고, 뭐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또 장기 거주가 좀 수월한 뭐 지역 혹은 나라, 또 치안까지 고려해야 될 것이 엄청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비자 생각하면은 동남아 쪽으로 다니는 게 좋긴 하죠. 뭐 베트남 갔다가 캄보디아 갔다가 뭐 태국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이제 여행 비자가 연장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치안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또 한국인이 타겟이 될 건 가능성도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뭐 생각을 하긴 하죠. 제일 가고 싶은 나라는 사실 솔직히 유럽이긴 하고요. 아프리카나 중동은 조금 무섭긴 해서 웬만하면, 아니면은 좀 영어가 통하는, 제가 그 제2외 국어를 다시 익히긴 어려우니까 차라리 영어로 어떻게든 손발을 동원해서라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지역은 아무래도 유럽이 될 테니까요. 아니면 뭐 동남아도 워낙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뭐 영어가 통하긴 할 테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면 사실 다시 해외로 나가는 건 조금 어려운 길이긴 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좀 삶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늙기 전에 한번 온몸을 한번 던져서, 제가 이런 감정이 들면 보통은 사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은 그래도 한 뭐 9개월만 해보자 했는데, 막상 하면은 이제 한 2, 3개월 후에 이제 그만두나거나 좀 그런 경험을 겪다 보니까 아마 호주에서 2년 버틴 게 좀 그나마, 중간중간에 이제 거기는 이제 6개월 이상 일을 못하니까 좀 적응할 만하면 다른 일 해야 되고 또 다른 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2년을 잘 채운 것 같고,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드는데, 만약에 제가 해외를 다시 나갈 수 있다고 할 만한 시점은 한 28년 정도인데, 내가 지금 28년을 그리면 보통은 그 전에 사단이 나는 꼴이라서 아직은 좀 신중하긴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좀 품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4년 정도 지켜보자. 그때 만약 내가 이런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한번 시원하게 질러보려고 합니다. 진짜 저는 좀 뭐 평소에 우유부단하긴 한데, 내가 이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좀 뒤도 안 돌아보고 좀 추진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언제 결정했어? 라고 말하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뭐 갑자기 이런 약간 또라이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한 4년 정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8년도 7월 10일까지 한번 두고 보고, 만약에 그때 제 감정이나 이런 상황이, 그때까지도, 그때가 제가 만 40세고 이제 한국 나이로는 41세가 되는 건데, 그때 만약에 제 그 늙어버린 제 몸뚱아리와 마인드에 아직도 해외로 그 내 스스로 추방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내던져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한번 결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친구들한테도 말한 적도 없고 아무한테도 말한 적도 없어서, 그리고 또 이 유튜브 지금 제가 라디오 녹음 특성상 이 지점까지 듣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속 같은 건 아니고, 제가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유예 기간 같은 거예요. 지금 제 잠정적 유예 기간 때 제 어떤 그 추노 기질을 건들 만한 요소가 계속 쌓이면 저는 솔직히 주체 없이 떠날 계획입니다. 아무튼 추노가 마려운 시점에 한번 녹음을 해봤고요. 잡생각에 대한 또 괜찮은 거 나오면은 또 이야기 녹음해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